네, 딜사이테스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메가위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당선자가 나오게 되고요. 또 8일에는 FOMC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번 주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선 결과,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일단 11월에는 FOMC는 금리 25bp 포인트 인상 쪽으로 가닥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발표 변동성, 물론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시장이 열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거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지수 조정은 그 시점에서는 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 높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금요일 날은 하락 마감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바로 추세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이런 것들이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코스닥 반도체 지수 상승 마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는 경기 부진, 경기 둔화의 우려들이 시장을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였거든요. 토요일 날 마감한 미국 시장 보더라도 고용 쇼크예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다. 이런 고용 불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낙폭이 컸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전 이 부분 때문에 고용 쇼크가 묻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또 아울러서 ISM 10월 제조업 PMI가 급냉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예상보다 더 크게 안 좋게 나왔고 7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 쇼크와 제조업 PMI 이걸 봤을 때 미국 역시도 경제 성장 이 부분은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상승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 본다면 11월 8일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듯이 미국 시장 보면 헬스케어가 강한 상승을 보였고, 반도체라든가 IT 소프트웨어, 연료 전지, 항공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모바일과 전력, 전기, 수소차, 철강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에서 워터스라든가 아틀란시안이라든가 인텔, 룰루레몬, 보잉, 아마존, 에보트, 솔라엣지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을 마감했고, 슈퍼마이크로는 결국에 분식회계 이슈로 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암코라든가 에스티로더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ETF 시장에서도 이제 여지없이 반영됐던 부분이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서 이제 대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라든가 클라우드 이 부분 바로 AI하고 연계돼 있죠. AI 섹터는 낙폭 과대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차근차근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텍과 반도체,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자율주행, 2차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유틸리티라든가 건설, 가상화폐, 원유 섹터가 약세를 보였어요. 업종별 ETF를 보더라도 시장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락 섹터보다는 상승 섹터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증하듯이 지금 M7 기업들에서는 메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계속 신고가 경신을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아마존 호실적으로 해서 장중 6%, 6.2% 가까이 마감했지만 결국에 7.5%까지 갔다 왔어요. 결국에는 아마존 역시도 201달러 전고점 돌파해서 매물 부담받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급락 후에 그다음에 다우지수 편입 이 이슈가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128불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고 테슬라 역시도 지금 이제 본다면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해리스 당선 쪽으로 움직이니까 테슬라 역시도 매물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 역시도 242불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 역시도 M7 기업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워터스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으로 20%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아울러서 룰루레몬을 보더라도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해서 장중 8%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고점 살짝 돌파 마감한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역시도 M7에서 중소형 섹터들로 매기가 이전하는 모습들 긍정적이다.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 심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변동성은 장중에 있을 수 있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이제 유가가 소폭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금값이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는 비트코인 역시도 6만 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6만 7천 불대 지지한다면 결국엔 7만 원 직전 고점 때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우려감, 성장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소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구리라든가 니켈이 반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가 이런 곡물주들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대두 이런 것들도 이제 소폭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미국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봤습니다. 아시아 안에서 중국 증시도 함께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심천 종합지수가 무려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이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심천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술주들 중심이에요.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양자의 기술 수출 제한 우려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천지수는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고 상해 역시도 무역 분쟁에 대한 다시 이슈가 불거지는 그런 상황, 특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8일 날까지 4일 오늘부터 8일까지 전인대 회의가 개최되죠. 여기다 1937조 원의 경기 부양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 상회했다라는 거거든요. 실적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 지수는 전일 크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말 코스닥의 하락을 보면서 이 K증시는 언제쯤이면은 바닥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미국 관련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사이 시장 정리하고 이번 한 주에 좀 전략을 짜볼까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번 주 역시도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50 지지 받는다면 2680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다. 대신에 이게 이탈한다면
2490에서 2500에서 우리가 선취해보자. 하지만 2480, 90도 결국에 안전바닥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진바닥은 2380선대에서 한번 나올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경기 성장 둔화예요. 지금 세수 펑크나고 있죠. 정부가 97년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 쓴 게 가장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할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북한과의 어떤 러시아 파동 지리적인 한반도 지리적인 리스크가 같이인가 지금 이제 격을 첩첩산중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 봤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시장을 보면 금투세 폐지보다는 지난 1997년도에 도입됐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법률 개정들이 이제 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다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막 뭐랄까요 투기적 거래를 보면서 순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시장은 성장 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시장을 이끌어 리딩을 했던 반도체 섹터들의 한겨울 이런 주의보가 난 시점.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 역시도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한국 시장을 떠나가는 것들을 오히려 요인들을 검토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금투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법률적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게 뭐냐면 4분기에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선 결과에서 해리스 당선자가 확정됐을 때 결국에는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섹터들의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수급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한 가지인데 기관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기관은 지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살 여력이 없어요. 네. 지금 PF 부실 충당금 어느 정도 쌓아놨지만 해외 대체 투자 부동산 다 부실 났어요. 그리고 해외 ETF 다 깡통 찼어요. 그렇게 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살 여력은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마냥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정체되고 하락하는 것은 거래대금을 보면 알고 있거든요. 코스피 거래대금 7조 9,400억, 전일 대비 약 28% 급감했고 코스닥 역시도 5조 4,500억으로 4% 급감했죠. 결국에는 거래 바닥,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은 더 커지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 다 매도했지만 선물에서는 1,900억 순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의 이 선물에 대해서 파생시장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9시 12분에는 305억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10시 18분 639억 매도했다가 2시에는 2,160억 순매수하면서 결국에 반등을 준화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오후 3시 15분 불과 1시간 15분 만에 2,160억 순매수해서 188억 순매도 전환하면서 주가가 쭉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막판에 1,867억 순매수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도 외국인들이 1,000억 가까이 선물 매수 들어온다면 금요일날 하락한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예탁금 이제 공모주 더본이죠. 이제 청약했던 게 다시 환불되면서 2% 유입되면서 50조 5,900억으로 회복된 그런 국면이고 CMA 역시도 7.32% 급증되면 85조 7천억을 돌파했어요. 반대는 마지막 날 시점에서 마켓머니 펀드 마지막 날 결제 수요로 인해서 약 2조 9,700억 빠져나간 그러한 모습이지만 일단은 월 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간 자금이 유입된다면
이제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은 이제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바닥권, 낙폭 과대 인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의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장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이슈가 일정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번 주에는 특히 바이오 쪽과 헬스케어 일정이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어. 오늘부터 6일까지는 2024 바이오 유럽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주들 뭐 지금 면역 항암제라든가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들 부각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미국 항암학회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도 낙폭이 큰 상태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그룹과 SK텔레콤에서도 AI 포럼을 개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주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래요. 그러면 뜬금포로 한국인들에게 무비자로 15일 방문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체류권을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전인대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무비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방적으로 갔을 때 미디어 콘텐츠나 게임 섹터들이 반등 나올 수 있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유엔 안보리 회의와 한국과 유럽연합 전략대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산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쪽과 인공지능 요게 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사들 쭉 보면 바이오와 인공지능, 헬스케어가 메인이 되겠지만 결국에 액침 냉각이죠. 왜냐하면은 AI 하기에서는 클라우드가 갈 거고 클라우드 가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든가 급냉이라든가 이런 쪽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또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는 또 증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까지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핫이슈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공략했었던 종목 한글과 컴퓨터와 네오셈 먼저 좀 리뷰를 해볼까요? 한국과 컴퓨터는 보시면 오늘도 이슈가 있죠. 네. SK텔레콤과 삼성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 확대한다. 그러면 어제 이틀 동안 조정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은 21,000원에서 2만 원에서 21,000원 반등을 보시고 욕심을 내실 분들은 한번 23,000원 도전해보자. 한글과 컴퓨터는 손절 없이 한번 2만 원에서 안전 21,000원, 욕심낼 분은 23,000원 여기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네오셈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보면 삼성의 이제 사장단 교체, 그 다음에 구주중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발표할 것이 HBM은 하이닉스에 적기 때문에 삼성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CXL 쪽이죠. 그렇다면 이제 네오셈 역시도 어제 급등했다 되밀리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시 12,710원을 돌파해서 12,500원을 지지받는다면 13,500원까지 봐야 될 거고 12,700원 이상 갔다가 12,500원을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주목해야 될 핫이슈와 그에 따른 종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주목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니까요. 좀 네. 초단타보다는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바이오 유럽 2024 행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표하는 기업이 큐라클이라든가 젠백스, 한올바이오, 뭐 ABL바 이런 건데 소형주 큐라클 쪽이 이제 발표해서 그동안 지난해 안구 그 부분에 대한 검증 효과가 좋게 안 나. 계약 권리 반환 때문에 급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낙폭 과정에서 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제 적자 부분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젠백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젠백스는 우리 이제 목요일 날 매매에서 이제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13,200원에서 동시효과까지 한번 매수해보자. 손절가는 12,5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16,800원 1차 목표가 설정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주 랠리 가운데 젠백스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젠백스를 오늘 핫이슈 종목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6,800원, 손절가는 12,5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다니까 특징적인 종목도 꼽아주시죠. 지난 금요일에는 특징적인 것들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네. 눈 씻고 찾아보니까 위고비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유비케어하고요. 녹십자 MS 이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유비케어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전일 고점권 매물 부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 보시면서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셨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위고비 관련한 이슈와 함께 유비케어 녹시자 MS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장 핫이슈 공략주는 젠백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TCI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